네, 정치권 쏟아지는 뉴스의 이면들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은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열심히 싸우셨는데, 아, 예, 두 분 다 또 아깝게, 아유, 예, 우리는 아깝진 않지.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해단식을 했는데요. 예, 사실 낙선자들이 해단식에 와서 막 웃고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 더불어민주 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4번 정은호 후보까지 당선될까 막 다 밤을 샜거든요. 예. 정은호 후보님까지 당선이 됐고 우리는 연합군으로서 그래도 좋은 어떤 설날 남겼다 하면서 굉장히 이 해단식이 즐거웠습니다. 낙선자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참 연합군의 승리라는 예. 것이 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소람당원 분위기? 저는 충격 그 자체였죠. 좀 왜냐하면은 덜 나와서? 덜 나온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공식으로 2번 하고 나머지 이제 2번을 자체를 했는데 예. 처음 했을 때 1.6 나오고 그다음에 1.9 나오고 그다음에 2.98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추세가 상승 추세. 네, 완전 상승 추세였는데 더 웃긴 건 중간에 사전 투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아, 그게 2.8이 나왔었어요. 4월 9일 날. 아, 그러면은 사전 투표 한 사람들이 반영이 됐을 거잖아요. 예. 그때가 31.28%였으니까 예. 여기에 반영이 됐으면 이걸 그냥 단순히 아주 낮게 대입하더라도 0.8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수치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0.48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제로 투표했을 때는 막판에 쏠림 현상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었다. 아니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있었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은 사전 투표한 이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것이 우리가 2.8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31.28로 사전 투표가 마감이 됐잖아요. 결과랑 뭐 여론조사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데 이제 대강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렇지. 본투표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갔다는 이제 부분들 좀 예.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전부 다 뭐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어쨌든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렇죠. 결국은 뭐 다 결과가 받아들여야죠. 예, 예. 나왔으니까. 네. 근데 또 이상하긴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아, 대통령실도 지금 약간 좀 부정이나 부인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결과에 관해서. 그렇죠. 예. 뭔가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 사람이 무슨 원희룡, 권영세, 심지어 이동관 이런 인물들이 이동관. 거론이 되고 있다. 저는 이 예. 대통령께서 방탄 국정 운영에 대한 이 미련을 빨리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야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임시국무회의 부랴부랴 소진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예. 부랴부랴 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출석 장관들에게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맨날 방탄하는데 사실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조직이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하려고 부랴부랴 모이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하겠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계속 봤다. 그래서 제발 방탄 총리나 방탄 국무회의 그만하고 정말로 민생을 챙기고 제발 예스맨 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사설을 쓴 게 쓴소리하는 어떤 참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또 내 편, 또 검사 출신, 또 예스맨 쓰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 정말 급속히 레임덕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던 이유를 윤석열 정부는 정말 뼈아프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후에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바뀌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최수근 상병 특검 오늘 민주당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는 게 자아실현의 도구 또는 월급 받는 경제적 수단의 도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 차관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일한다. 그리고 지금 섬기는 대통령은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뭐 이래야 이게 국정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번 정부는 진짜 그럴까 차관급 이상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내밀하게. 예? 좀 심층조사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냐? 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걸 꼭 물어봐야 합니까? 쉽지 근데 않을 것 같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믿는 사람만 믿어요. 사람 잘 안 믿어요, 우리 대통령님이. 아, 그래요? 네, 원래 특징이 예. 자기가 검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은 충성스럽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끝까지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검찰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검찰의 라인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얘를 우리 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충성맹세 맨날 하거든요. 검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회식하고 그럴 때 이제 그거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법대 검찰 라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한하고 그렇죠. 그 라인이 현재까지 지금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요즘 계속 나온 게 이제 뭐 권영세, 원희룡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풀이 되게 작아. 자기가 보는 세상에서 그동안에 좀 괜찮았다거나 나에게 그냥 충성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 생겨나는 거고 그렇죠. 그 외부에서 이걸 치고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차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나한테 뭔가 줄려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얘하고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믿지? 이러면서 요 사람들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게 그동안의 인사 예. 시스템인데 이번에 참패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때로 딱지가 붙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되는 적당한 사람들 사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정무수석실이 사실은 이제 없잖아요. 예. 제대로. 그러니까 그다가 이제 인사도 그동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래 있을 때 뭐 자기가 다 맡아서 했다 해도 다 왕창 망가지고 그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를 이제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총선을 참패했는데 이 참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누구를 갖다 대도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당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할 일단 성정이 아닌데다가 아, 두 번째 야당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여기에 맞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면 내가 싫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면 제가 싫고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갖다 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간부 기용으로 그래도 좀 버티다가 뭐 이동관 얘기도 나오고 뭐 누구 얘기도 나오고 다들 미쳤구나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반응이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원희룡 정도는 그래도 이름도 있고 정무감각도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 했거든요. 예. 이번에 그리고 정무감각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원래 기본 생각이기도 했죠. 이 정부에서. 예. 그래도 이제 정무감각 있는 사람 중에서 원희룡 같은 경우 특히 이재명이랑 그렇게 싸우고 막 그렇죠. 그랬는데 계속 범죄자 취급했고. 그 사람을 예. 거기다 갖다 대고서 하면은 이게 비서실장으로. 야당이랑 뭐가 협치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출신이 너무 똑같아. 서울법대 검사. 다 똑같아요. 법대 예. 검사. 이 법대 검사 라인 말고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권영세 후보는 원래 대통령하고 좀 원래 거리를 좀 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야당 쪽에서 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권영세의 스탠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예. 그때 당시 구청장을 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또 대통령이 썩 편애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대통령이 편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세를 안 치면 오히려 권영세가 왜냐하면 검사로서는 또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해. 인수위를 할 때도 인수위 그 회의 모습을 보면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는 대통령 그때 당시에 당선자죠. 네, 당선자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벌떡 일어서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면 막 이렇게 받아 적어. 인수위원장이 안철수가. 속기사도 아니고. 네, 이게 받아 적어.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TV 화면에 비춰졌는데 권영세 씨는 인수위 부위원장이었는데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일단은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상하가 좀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네. 밑에였잖아. 밑에였거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른바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걸 두고 갈등이 일었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의중을 잘 알고 있은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90도 폴더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전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지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복종, 상하 명령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도 이렇게 막가파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장차관들이나 총리도 제대로 이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권영세 총리나 비서실장설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유세 때 그 용산역, 그리고 서울역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 유세를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다 모였는데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해병대 예비역 모임 일부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태원 참사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권영세 총리나 비서실장 이건 완전 민심을 거스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검사들 문화라는 게 과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문화를 거쳐서 그런 조직을 꾸려 갔을 텐데 검사 문화하고 기자 문화가 비슷한 게 이 대리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폭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폭탄주를 마시는데 머리를 박아서 이렇게 딱딱 떨어뜨리는. 딱딱딱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몇 번을 봤거든. 그게 뭐 한 20년 전 뭐 이럴 때인데 그게 완전히 충성문화거든요. 그 앞에 부장검사랄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나는 당신 부하다. 그걸 조폭 문화지. 완전히 조건문화지. 머리를 툭툭툭툭 박아. 근데 검사나 기자 문화가 그게 있었거든. 기자도 그래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초년병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 다른 세상을 한 번도 못 봤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바꿀 민주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 폭탄주 문화를 이제 검찰 문화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옅어졌는데 그래도 특수부나 이 공안이나 이런 라인들은 자기네가 좀 특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분적으로 검사 예. 내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평검사들이나 형사부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좀 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완벽하게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걸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폭탄주 뭐 마시면서 머리 탁탁 치면서 딱딱딱 떨어뜨리고 그거는 진짜 옛날 일이고 요즘 네.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쪽 라인은 아직도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런 문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득권일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몇 년 전에 어떤 대기업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게까지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군대식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한국이고 이분들이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변할 가능성은 없는데 뭐 어떤 정치적인 쇼 같은 거는 분명히 하려고 할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그 정치적인 쇼가 김한길, 이재호 뭐 이런 사람 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등용이 된다면. 나는 이 얘기도 들었어요. 예. 어떤 전문가가 이낙연을 총리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미친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호남 민심이나 민주당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주선 전 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한길 얘기도 나오는데 김한길 씨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대요. 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그분은 이제 약간 변절했던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갈아타면서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김한길 씨가 어쨌든 호남이나 이쪽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알 거다. 그리고 네. 조직을 잘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좀 뭘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호남이고 민주당 사람들이 세력이 있을 테니까 이분을 좀 하면은 오케이가 받지 않을까 야당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본인들의 생각인 거고 그거 별로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쇼잉인 것 같아. 한덕수 총리도 호남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맨날 호남 총리만 해요? 예. 그것도 좀 말이 안 근데 되는 사실 거죠.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호남 총리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 총리로 기억을 하잖아요. 아니 보스턴 레드삭스 총리를 기억합니다. 저는. 보스턴 벌써 레드삭스와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 간의 경기할 때는 경찰이 그렇게 많이 동원될 수 있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황당한 말을 아이고, 영어로 하셨기 너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대통령이 과거에 정부에서 청문회 통과했으니까 청문회 통과되겠지. 예. 아니면 호남 출신을 쓰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이 동의해 주겠지라는 옛날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데 아마 김한길 등용 이 인재설이 뭐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 뭐 호남 민심을 안는다던가 민주당 의심인데 민주당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 완전히 바뀌었고 호남에서 사실 이번에 보여준 민심을 참 민주당으로서는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물론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조국혁신당이 이만큼 뜬 거는 이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권이 예. 바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만약 등용한다? 이게 통합이 아니라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화난데 기름격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대통령이 신중하게 인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국내각을 꾸릴 가능성?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윤석열 네? 대통령은 야당의 일부 예. 인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쉽게 말하면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서 지금 공격하려고 했던 아유, 거잖아요. 계속 그랬었죠. 아직도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거국 내각이나 연립정부 구성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건 사실 만들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야당 대표 빨리 만나서 야당을 존중한다는 뭐 쇼나 이벤트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는 듭니다. 박지원 원장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같아. 뭘 총리를? 총리를. 총리를? 그분이 왜? 못해본 게 그건데 네. 하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부터. 아니 뭐 총리나 국회의장 더 노리시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안 돼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네. 지금 사선이가 그랬어요. 이번에 사선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육선이 육선. 추미애도 추미애. 있고 저기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예. 조혜진 의원인가 조경태 의원. 예. 안 돼요 일단 본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실 지금 현재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고 이번에 4년 후에 또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요. 어쨌든 이제 본인은 하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국내가 꾸려야 된다는 거는 그냥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꾸려요? 이렇게 되면 더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누구를 네. 어떤 식으로 꾸려요? 전에서 막 내각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 보면 좀 아니 헷갈리고. 거국내각을 꾸려서 법무부 장관을 야당이 임명하는 거야. 야당이 지명을 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받아들여. 그리고 특검이고 뭐고 할 필요 없이 검사들이 그냥 다 하는 거지.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예? 그래서 김건희 관련도 그렇고 디올백도 그렇고 최수근 상병도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 아니, 원래 이렇게 어렵게 가요. 아니, 윤석열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는데 시간 안 한다는 걸리게. 게 문제입니다. 시간 안 한다는 걸리게 게. 아니 뭐 하려고 시간 걸리게 오래 가요. 그렇게 가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네끼리 네. 싸우고 박터지 죄송합니다. 머리 정말 아플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5월 2일에 벌써 특검 올린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야당에 있는데 야당이 왜 양보를 해주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겠죠.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봐주는 꼴이 되는데 물론 뭐 그쪽에서 그런 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하고 거국내각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국내각 같은 거 하면 완전 네. 망해요. 엄청나게 시끄럽게 싸우기만 할 거예요. 더. 예. 일단 그러면 만나기는 할까요? 여야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만나기 대표. 싫대잖아요 지금. 아직도 조국 대표가 만나자 그러니까 네. 뭐 내부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막 진짜 만나기 정말 싫을 것 같고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진짜 마음을 비우고 만날 수밖에 없을 구조일 것 저는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조국 대표를 만나고 싶을까요? 그거는 윤 대통령이 못하지 않을까 이런 차라리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대표가 네,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낫겠다. 그렇죠. 훨씬 낫겠어.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국 네. 대표랑 할 말이 있을 거다. 어떤 한 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이렇게 좀 오고 가는 이렇게 네. 카메라 없을 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방금 전에 한 1시간도 안 됐는데요. 올린 페이스북이 있어요. 저거 보시면 지금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대검찰청으로 달려가가지고 김건희 수사하라라고 했었잖아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윤 라인의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 그게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송경호 중앙지검 차장. 예.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원래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근데 사실 이분이 그 윤석열 라인이어가지고 원래는 마음을 놓고 있었었는데 저번에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위랑 부딪혔다는 거야. 이원석 검찰총장 라인에. 그래서 예. 원래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제 득세했잖아요.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검찰들도 발을 빼야 돼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계속 여기 이제 뭉개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컨대 지금
김건희 수사라고 한 게 4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해가지고 2심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결문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어쨌든 관련성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매우 주모자인 것처럼 특히 뉴스타파가 계속해서 이걸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검사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네. 우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럼요.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초창기 때부터 계속해서 의문 제기하고 이제 얘기했던 거 있는데 그거 보면 빼박이거든요. 빼박이지. 우리 입장에서 보기엔 빼박이.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취가 다 있어. 제가 예. 보기에는 이 권력기관 내부에서부터 이런 정보가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검찰, 국정원, 뭐 심지어 국세청, 감사원 이런 데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소식들이 야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후보 중에 국정원 출신 후보가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듣고 권력에 따라서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흐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 이게 충분히 이제 권력의 누수를 보여준 한 장면이고 조국 대표가 저런 글을 올린 것도 정보가 지금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내부에서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정보 아니면 어떻게 저런 뭐 암투가 음.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지금 궤를 같이 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인사 좀 있으면 벌어질 텐데 예. 이거는 지금 대통령하고 안 맞는다는 뜻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안 그래도 이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 이 두 개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네. 하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책임을 자꾸 이제 벗어날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지키기나 최수근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나 몰라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는 거의 다 나왔어. 관련자 불러가지고 특히 이제 김건희 불러가지고 당신 이거 인지한 거 같은데 이미 인지한 거 같은데 인지한 거 아니냐? 뭐 인지 못했다 그러면 아니 증권사 녹취록에 보면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 정보는 뭐냐? 그리고 이렇게 이 정보 듣고 바로 실행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거냐? 뭐라 그러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도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 여당 내에서도 분명히 기존과 다른 기류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승훈 상병 특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이거 찬성한다고 또 인터뷰가 지금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분명히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거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계속 보호하기엔 다음 지방선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벌써 그 얘기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것도 영향이 있고 검사들 입장에서 눈치를 볼 거고 여당 내 움직임도 분명히 저는 기존과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있어요. 이미 다 겉으로 이름 내어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또 당선자들도 생겼고. 예.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순서는 궁금해. 순서가 홍준표 시장이 계속 내놓는 저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꾸려 나가려고 할까? 그래서 5월 되고 6월 되고 새롭게 개원을 하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들이 본인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에 한 3일 전에 한 저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인물은 나다. 이야기 인물은 나다. 예, 이 당 안에서 누가 계속 해왔냐. 예?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 당은 명줄을 이어간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이도 성상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냈었지 않았느냐.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에만 구걸하는 걸고하는 정당의 미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과 홍준표가 뭔가 홍준표의 구애로도 볼 수도 있고.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냥 지난번에. 주거니 받거니. 예, 홍준표가 네. 이준석 괜찮다 그랬고. 그렇죠. 예, 서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홍준표 시장은 자기는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원수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자기가 야당 그
대표할 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뭐였나요? 공공부패 뭐 반부패 그쪽 수사부장이었나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수사했던 야당 의원들이 많이들 좀 힘들어 했었었고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글 쓸 때도 그 얘기를 정확히 해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래도 들어와서 대통령도 됐고 우리 당 이렇게 좀 해줬지만 예. 한동훈 너는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네가 적극적으로 가게 만들고 네가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얘를 이제 와서 이 비대위원장을 했냐 이제 그러네. 이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라도 좋았으면 괜찮지만 아니니까 너는 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래 제2의 윤석열이라고 불리면서 대권 주자까지 막 노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싹을 잘라버리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세 파가 존재하는 거야. 예. 친윤, 예. 그다음에 이제 친한, 그다음에 이제 이 올드보이 그룹들 이제 요 사람들.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친윤은 좀 점점 색깔이 조금 옅어지고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그렇죠. 건데 친한이 사실은 이 초선과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선거하면서도 어쨌든 100석 미만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108석 된 거는 예. 이 초선 재선의 힘을 얻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사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정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도태훈이 아니면 장해찬이 이런 사람들 다 제껴놓은 것도 있고 한동훈이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했더니 결국 대통령이 양보해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책임은 또 대통령에게 물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한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지금 살아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들 뭐 나경원이라든가 뭐 건영사라든가 이제 이런 올드보이들 건성동이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이 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좀 인기는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예. 네, 그래서 별로 뭐 아니 늘 사람들 당 뭐 내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이 분이시죠. 사람들하고 뭐 특별히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까는 얘기를 하도 시원하게 하니까 예. 얼마나 다뤄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싸움은 친윤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이 친한파와 살아 돌아온 노장파들의 싸움이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근데 예. 수도권에서 봤을 때 어쨌든 나경원, 안철수의 생환이라는 점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주시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뭘 생환파.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 민심은 어떤 사람을 그래도 살려주는가.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것도 봤다라고 보고요. 제가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일 때부터 취재를 했었거든요. 예. 이분이 큰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은 비주류에서부터 당대표까지 됐다. 늘. 예. 단 한 번도 탈당을 한 적이 없다. 예. 나야말로 보수의 적자이고 그렇죠. 왜 당대표와 무소속으로 됐잖아요. 무슨 된적지만 네. 본인은 이제 거의 보수의 적자다. 그러니까 네. 다른 당에 가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늘 말해왔거든요. 다른 주자들에 대한 견제도 있으면서 나야말로 보수의 적자라는 이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글쎄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계속하는 게 뭐 본인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대구시장이잖아요. 예.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 당선된 거 보면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일부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가져가려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일단은 그립을 잡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자. 뭐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누가 나타나야지 이게 수순이 정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대표 선거 전까지는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도 궁금해.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는데 또 개입할까? 그때 한 4-5번 개입해가지고 너 안 돼 이랬었잖아요. 이번에 또 개입할까? 이번엔 못하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다 살아남았습니다. 김기현까지 다 살아남았어.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뭐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조기 전대 6, 7월 뭐 조기 전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 전대를 하느냐 아니면 5월 전대냐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까지 왜 여당은 이렇게 많은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논의가 되어야겠죠. 여당은 맨날 비대위만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뭐 또 느낌상. 비대위구이고 뭐 또 얼굴 바꿔 된다고 합니까? 당명 또 바꾸면 돼. 당명 바꾸고 색깔 또 바꿉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민의힘이나 뭐 이렇게 이번에는 색깔을 뭘로 아니 바꾸려고? 동료 시민 자꾸 그러니까 동료 시민의 힘이랄지 뭐 이런 거 바꾸면 되잖아. 그럼 동료의 힘 이럴까? 이제 동료를 못 쓸 것 같은데 한동훈 때문에. 이 저희가 기자들이 당명을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 네. 헷갈려서 막 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막 하도 자주 바꾸고 네. 그 다음에 그것도 바꾸거든요. 슬로건 것도 바꾸고 네. 그래서 이빨 모양 논란이 일었었던 이런 것도 바꾸고 점퍼도 바꿔 있고 근데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국회의 한 주요한 여당으로서 역할을 왜 못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 정립이 돼야 되겠지 한두 사람 데려한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용산과의 관계 정리도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탈당 카드가 그래서 있는 거죠. 탈당 카드가. 네, 대통령 이제 출당시키고 탈당시키고 우리는 이제 선 긋고 음.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다르다. 상관없다. 그런 걸 미리 다 이 그림을 그려놔야 사실 지선에서도 좀 유리하고 앞으로 향후 이 전국 운영 과정에서도 좀 할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나 윤석열의 일가, 대통령 일가 입장에서는 탈당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힘이 빠졌다는 거를 전국에 다 공표하는 것이고 그럼 막 거부하겠죠 끝까지. 끝까지 거부하겠지. 그리고 탈당해버리게 되면 문제는 앞으로 남은 그 줄줄이 특검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아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채양명주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거랑 이걸 받겠어?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 식구들에 대한 거는 정말 유난히 잘 챙기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이제 보호를 못 받고요. 특히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못 치지만 그 부인이나 가족들은 얼마든지 칠 수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 일가 사법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라도 뭔가 네. 딜을 해야 돼. 그 방법은. 근데 딜을 할 게 있나? 근데 이제 지금 리얼미터 지지율 가지고 지금 리얼미터 네. 여론조사 오늘 나왔잖아요. 네. 8일에서부터 12일까지 한 거 32.6%라고 하는데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선거 과정에서 잠깐 튀어나왔다가 몸 죽였던 뭐 탈당이라던가 대통령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이 여당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렇죠. 이제 원심력이 점점 강해지면 네. 내가 보기에 뭐 대통령실 친윤 친한파의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네. 저는 지금 뭐 할 게 있냐고 물어보지만 잘 보세요. 이준석도 지금 개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개헌 얘기해요. 그렇죠. 개헌 얘기의 골자는 4년으로 하겠다는 거야. 4년 중간제.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도 원래 5년이었죠. 이제부터 4년으로 하자는 거야. 이전부터 지금부터. 근데 이제 현직 그러니까 지금이 적용되냐 마냐 그 문제죠. 원래는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네. 원래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적용시키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원래 맞지. 근데 그렇게 헌법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네. 이 부칙으로 네. 이 헌법은 언제부터 적용된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는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결국 임기 1년 단축시켜 줄 테니까 네. 대신에 나머지는 조금 봐주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들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좀 생긴다. 왜냐하면 이준석하고 조국혁신당이 계속 개헌 얘기를 하니까. 임기 1년을 봐준다는 임기 1년을 더 할 수 있도록 아니면 5년을 앞으로 3년 4년으로. 남았으니까 네. 이제 2년만 남게 해주겠다. 그것도 길어. 아니 2년을 더 참으라는 거는 그것도 길어. 그러니까 한 몇 개월 해줄 테니까 뭐 이런 걸로 아니 안 난 되나? 싫어 그런 거. 근데 왜 이준석- 6개월을 왜 줘? 아니, 이준석 정확하게 하면 당선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3년 후에 뭐 대선 도전하냐?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가니까 3년 맞아요? 이 질문에 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본인이 40세가 근데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본인이 40세가 안 돼. 윤석열 이준석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네. 임기가 3년 남은 거 맞아요?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이 말에는 네. 어쨌든 나는 야당 의원이야.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주게 되는 탄핵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의석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카드가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아유, 굉장히 그리고 클 거다. 어차피 2년을 하든 1년 하든 대통령직 내려오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고발, 고소건이랑 이런 것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너무 그거를 많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되고요. 네. 검찰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충성하던 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없어지고 나면 완전히 또 죽여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틸 거란 말이지. 버티죠. 끝까지 버티면 이게 전국 혼란이 이게 뭐 국민들은 감당해야 할 몫이 그다음에 이제 경제도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뭐 정치 대통령은 전혀 경제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예, 정상화시킬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제가 자꾸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는데 4번에 임광영 후보가 국세청 차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조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야당이 이제 날카롭게 파고들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연합도 보면은 많은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럼 네. 이제 조목 실정이 나올 건데 이 세수 펑크 문제 총선
이후에 난 거 보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게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특검의 칼, 한쪽은 민생의 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야당이 압박할 가능성이 보는데 저는 이 특검도 굉장히 무서운 요인이지만 이 민생 문제 두고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당분간 이어지는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대파예요. 네. 이 대파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왜 윤석열 정부가 대파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해서 50 몇 조 해놓고 그거 갚지도 못하는 정부니까 이게 지금 뭐를 2년 동안 뭐 했니? 2년 동안 뭐 했니? 뭐 이러면서 건전재정한다며. 근데 알고 보니 맨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빌려가지고 썼네? 그러니까 예? 지난 정부 계속 욕했던 게 재정 가지고 욕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렇죠.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제일 부자 된 사람은 그 일가들밖에 없어요. 땅 다 풀리고 그린 벨트 다 풀리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땅이 딱 그 지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해 가지고 매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이라면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가지고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을 뭐 당대표로 하자 뭐 이런 아이고. 이야기도 있던데 아니 그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는 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2의 이준석인가? 아, 똑같이 30대. 늘 이미지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속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김재섭 당선인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 정치를 하거나 쇼를 했으니까 폭망입니다.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됐을 때 보수 언론에서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셀카 찍는 것도 뭐 날리고 뭐 겸손하다, 뭐 정무 감각이 어떻다라고 했지만 폭망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은 당선인을 띄울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판만 바꿔내면 뭐합니까? 식당에서 다 상한 밥을 내놓거나 정말 맛있는 음식을 계속 내놓고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성찰이 있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내내 외쳤던 색깔론이라던가 이런 낡은 프레임 국민의힘도 그대로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반성하지 않고 얼굴만 바뀐다고 바뀌겠어요? 특히 야당과의 관계가 있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건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 보여줬던 그 오만불선한 태도 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트리거가 분명히 나오기는 할 텐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최수훈 사망 사건 관련한 특검법 5월에 이걸 5월 2일 날 한다. 5월 2일 날 한다. 이거 본회의 처리가 당연히 되겠고. 이제 의장이 올려줘야 되죠. 안건으로 예.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근데 이건 안 시켜줄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이 보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기가 어려울 거고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114석인가요? 예. 그 21대 국회에서 이제 그분들 중에 분명히 반란표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되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하나가 통과가 돼버리게 되면 완전히 식물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 넘어버리면 근데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예. 21대 민주당 국회의원과 22대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예. 이 말은 뭐냐? 21대 국회에서 처리 안 해주면 22대 국회 내내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끈다고 이게 더 상황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도 좀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처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요 신범철 차관이 임종득하고 신범철하고가 이제 신범철은 떨어졌죠. 그 핵심이었는데 예. 이종섭 지금 평민 신분이잖아요. 예. 형민. 네, 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신범철은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봉쇄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예. 어차피 지금 말한 것처럼 이번 21대 국회 때 처리 못하면 22대 때 무조건 할 게 뻔하뻔짜고 21대 예. 지금 패트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가 트리거가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나 이제 이 자꾸 개입해가지고 문제 발생시킨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 거짓말한 거, 예. 중간중간에 거짓말했던 게 그렇죠. 되게 많이 나오니까 예. 이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문제를 지금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고 또 뭐 한동훈 특검법도 뭐 조국 당에서는 한다 그러지 지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도 검사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제 우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예. 이제 정말 회오리 바람처럼 아마 난리가 날 가능성이 좀 커요. 지금. 거부권은 행사할까요? 아이고 이 상황에 못해 총선 있어 직후인데 보이는데. 5월 한 10일 이전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면. 근데 지지율이 20%선 무너지고 그야말로 그거는 완전 레임덕으로 가는 거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해야만 본인을 또 보호할 수 본인을 있잖아요. 보호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조금 포섭하겠다. 이게 이제 있을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이게 포섭하는 걸까요? 아니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안철수 당선인이 찬성, 네. 조경태 당선인이 찬성, 네. 동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 차기의 어떤 당내에서 역학관계를 잡으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이미 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22대 국회에서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도 저는 이런 흐름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 한쪽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거나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당이랄지 뭐 이쪽에 개혁신당이랄지 세석밖에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3분의 2가 필요할 때 이준석 신당은 충분히 딜할 수가 있죠. 그래요? 지금 본인들은 범야권으로 자기네를 스스로 범야권으로 분류하면서 예. 나는 이쪽이다라고 했다가 나는 그래도 우리 본류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다. 이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보수다. 약간 네. 좀 간보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교섭단체를 만드냐 마냐 가지고 좀 얘기하잖아요. 교섭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면 원래 12석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현재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당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이준석 당으로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상황이 6월 국회 개원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아예 이쪽으로 가서 진정한 보수를 우리가 여기에서 재건을 하겠다. 여기는 이제 황무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개혁신당은 너무 작고 네. 개혁신당은 누가 당대표가 될지 지금 이제 이준석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의 색채가 너무 강하고 이준석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거 보면은 다른 의원들은 별 사이도 않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이 있고 관력이 있는 의원들이 사실 가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걸. 오히려 그래요? 큰 데서 그냥 큰 데서 예. 큰 데서 먹는 게 낫다. 나는 네. 이준석 대표 이 세석 있는 여기를 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옮길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가 저는 뭐 있지 않는 이번에 이상. 낙선한 의원들 중에 일부를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을 낙선자는 모르지만 네. 지금 여기서는 그러네. 낙선자가 아니라 당선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선자 그렇군요. 이 상황 자체 쭉 보면 그 전국 자체도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통령 중임제 결선 투표 개헌안과 나중에 또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또 내각제 개헌안 이쪽의 세력이 두 세력이 또 충돌하면서 그걸로 윤석열을 지키는 어떤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윤석열을 왜 지키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왜 지키고 싶어요? 왜 지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좀 벌어야 그래야 보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타격을 좀 덜 입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가려면 지금 현재는 개헌안을 뭐랄까요 보수에 좀 유리한 개헌안을 하는 게 그래서 개헌안 물타기 저는 개헌안 물타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을 이제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자라는 프레임으로 곧 보수가 바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것 듭니다. 저는 시도는 있는데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생각이 드는 게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별로 호응을 해주지 않았었고 특히 대통령제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상하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라던가 5년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이 나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취재하는 기자였습니다. 당시 이제 우윤근 원내대표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보수당에서도 의원들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력이 그렇게 붙지 않았어요. 참석하는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보수에서 이걸 띄울 수는 있지만 그게 뭐 판을 바꾸는 큰 기제가 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야권 일부에서 어떤 안이 나온다면 그 안이 조금 더 파괴적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TV의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